IT 쪽에서는 세 종목인데요. 우선 뭐 많이들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기 되게 사고 싶은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MLCC 업체들이 같이 주가가 약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장중 고점 대비 5월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주가가 24%나 빠졌고요. 오늘은 뭐 강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MLCC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이제 비슷하게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2분기 이후에 스마트폰 판매량 둔화에 대한 이슈가 하반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다소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1분기 글로벌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3억 4천만 대 정도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2분기는 조금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반도체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한 3억 한 2천만 대 정도 수준으로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3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3억 3천만 대, 그리고 4분기에 3억 5천만 대로 이제 회복을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소 좀 과하게 주가가 빠졌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점을 넣으라기는 좀 이르다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3분기 수요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MLCC 관련해서는 일본의 MLCC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수주 잔고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전분기 대비 엄청나게 증가하는 속도의 수주 잔고를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특히 일본 업체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이던스가 제시됐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뭐 한 5일, 10일, 뭐 한 달 내에 그 가이던스가 무너지거나 빠그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MLCC 관련된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주가가 낙폭이 크다 이야기되고 있고요. 2분기 삼성전기에 대한 이슈가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 관련된 가격도 좀 올라가는 국면에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거기다가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패키지 기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중에 지금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다면 MLCC하고 패키지 기판 두 개를 딱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패키지 기판 관련된 강세도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5G라든지 그다음 스마트폰 그리고 전장화 등에 따라서 대장 탑재량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 기판이 지금도 상당히 좀 쇼티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패키지 기판 사업부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네. 전체적으로 MLCC와 그다음 패키지 기판의 사업부가 양쪽이 다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상당히 지금 좋은 매수 구간을 주는 것이 아니냐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한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주가는? 수급적인 영향이죠. 네. 수급적인 영향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지난번에 그 TSMC 막 급락하고 대만 증시 급락할 때 그때 삼성전기가 같이 그냥 싸그리 이제 수급에서 그렇죠. 수급 쪽으로 완전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TSMC가 좀 나빠지면서 전체적인 뭐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하반기 이제 빨리 이제 스마트폰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 때문에 굉장히 던지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MLCC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패키지 기판 관련된 가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다소 좀 과도하게 빠졌다는 면에서는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모아가야 하고 좀 사야 되는 구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공매도 물량이 삼성전기에 좀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었나요? 뭐 일부 공매도가 분명히 있었겠죠.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오는데 근데 아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면 쇼커버가 아주 빠르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 지금 하우스에서 보면은 삼성전기가 2분기 실적이 QOQ, 그러니까 1분기 대비로도 어쩌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기 사실은 한 19만 원대, 19만 원, 20만 원 있을 때도 사실 좋은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실 밀렸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속수국면으로 내려왔을 뭐 IT만 그런 건 아니고 뭐 많이 밀렸지만 그죠? 네. 그러게요. 지금 뭐 없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접근해볼 만하네요. 먼저 IT 관심주가 아니라 삼성전기였고요. 그 다음 종목은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이 아마 IT 중에서는 QOQ 실적 성장률이 제일 높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심텍입니다. 심텍. 예. 1분기도 지금 매출액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뭐 좀 뜯어보자면 지금 PCB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듈 PCB는 약 39%나 하락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패키지 기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것이 역시 패키지 기판 가격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믹스 개선이 이제 1분기에 됐었죠. 그래서 향상된 체력을 이제 심택이 1분기에 보여줬다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2분기 매출액은 심택이 약 3,040억 정도 수준인데 영업이익단이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한 307억 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QOQ로도 지금 심택의 2분기 영업이익이 QOQ로 100%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고요. 22,000원대 초중반 정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2분기에 실적단이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버양 매출이 분기 기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판 전반 산업의 생산 차질 이슈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고부가 가치 제품 중에 이제 MSAP라는 그 가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품이 상당히 좋습니다. 쇼티지이고요. 일부 저부가 제품인 텐팅 같은 경우는 지금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믹스 개선이 되고 있으면서 실적이나 이익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믹스 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2분기에 1분기 대비 100% 이상 실적 증가가 나타나는 점에서는 최근에 주가 빠진 것은 상당히 좋은 기회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기업들이 이제 지금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2분기에 대한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전기도 그 때문에 빠졌던 걸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는 1분기 대비 2분기가 선방할 것이다. 그리고 심택은 1분기 대비 영업이익단 약 100% 가까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심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당히 매수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DDR5 전환 효과가 심택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비메모리랑 관련된 매출도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택도 지금은 좀 주워 담아야 될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줍줍이군요, 줍줍. 반도체 관련된 기판 이런 거죠? 패키지 기판이죠. 네, 맞습니다. 패키지 기판. 네, 심택 얘기도 요즘 많이 있대요. IT 관련주 삼성전기, 심택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 종목은 덕산네오룩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워낙 그 OLED 관련된 종목이라 뭐 한번 시세를 줬다가 조금 쉬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6개 분기 연속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1분기는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덕산네오룩스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폰 12 신제폰에 대한 전 모델에 OLED가 탑재됐다는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1분기까지 아이폰이 잘 팔렸죠. 아마 한 개 분기 정도가 잘 팔리는 게 일반적인데 2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아이폰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덕산네오룩스 상당히 좋았는데요. 또 중국 그 패널 메이커들이 가동률이 굉장히 올라오면서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나 이익 비중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유기재료 특허가 중국 그 패널 메이커들이 없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따른 ASP 상승 효과가 상당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국향 매출이나 이익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OLED 수요 면적이 작년 대비로도 약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OLED 관련된 침투율도 2019년에는 OLED가 한 28% 정도 차지했고요. 2020년도는 32% 그리고 올해는 약 34% 정도가 올라올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24% OLED 채택률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이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수혜를 볼 거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ED 패널 전방 수요가 이제 삼성전자 노트북 관련된 부분 태블릿도 OLED가 들어가고 면적이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아이패드 한 개 모델에도 OLED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적이 커지고요.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도 지금 OLED 탑재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방 수요가 굉장히 커집니다. 수요가 커지고 면적이 커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신규 수요처 확대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덕산네오룩스는 중장기적으로 내년 정도까지 보더라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말씀드렸던 단계에서는 결국 수요처 확대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아까 대부분 다 덕산네오룩스가 이제 삼성 쪽에 뭐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편중이 돼 있었는데 중국향, 그다음에 일본향, 그리고 이제 면적도 지금 태블릿이나 노트북 쪽으로 상당히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지금은 중장기적인 그림에서 우상향 그려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심 섹터 IT와 화장품입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인데 화장품은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수긍이 가는 좀 섹터, 소비 쪽이니까요. 소비, 네. 뭐 대중국 소비 쪽이니까 관심이 가는 섹터이네요. 화장품 이야기 관심주 알려주십시오.
네. 화장품은 지금 뭐 1분기에는 명품들을 많이 사신 걸로 보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네. 뭐 백화점 쪽에 명품을 많이 사셨고요. 그 다음에 4월 달 접어들면서 의류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래도 최근에 이제 화장품 4월 수출액을 본다면 지금 4월 달 역대 4월 수출액 중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월 기준으로도 이번 4월이 올해 4월이 최고치입니다. 전체가요? 화장품이? 화장품 섹터가. 예, 화장품 네. 섹터가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자면 개인적으로 보자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딱 세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뭐 당연히 유상증자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화가 많이 난 일반 개인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일부 애널들도 약간 화가 났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뭐 유상증자를 그러게요. 해가지고 좀 약간 쳐다보기 싫은 종목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꽤 많은데 유상증자에 따른 EPS 하락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나갔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 법인 매출이 전년비 48%를 급증했습니다. 사실 1분기 봤을 때 중국 법인이 한 20% 정도 성장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한다라고 판단인데 48% 급증을 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을 견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고객사 구성을 보면 탑 20, 그러니까 상위 20개 정도 고객사를 본다면 16개 정도가 온라인 고객사입니다. 상당히 대응을 잘하고 있고 온라인 쪽에서의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굉장히 MS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 8개 정도는 작년 1분기 같은 경우에 전혀 거래를 안 했던 신규 거래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가 상당히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대응을 잘하고 있고 신규 매출 쪽까지 올라오면서 미국, 중국 쪽의 어떤 MS가 상당히 신장하고 있구나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사업 같은 경우는 손실폭 축소가 관건인데 하반기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 가시성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만약에 된다면 기초 화장품 중심의 약 규모는 500억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미국 쪽에 아마 기초 화장품 관련된 장기 공급 계약이 공시가 나온다면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적 안정성의 면에서는 코스맥스가 상당히 증자 이후에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점에서는 코스맥스를 상당히 좀 지금은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자 이후에 급락을 했었죠. 갭을 만들어냈고 아직도 갭은 못 메운 상황이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자. 코스맥스 첫 번째 관심이고요. 화장품은 딱 세 종목 보신다 그랬는데. 네네네, 다음은,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색조 화장품이 강점이 있는 회사였는데 과거에는 이제 내수 중심의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약간 디스카운트를 받았었고 당연히 마스크를 쓰시니까 뭐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왜냐하면 색조를 안 하니까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가장 좋아질 뭐 실적 단으로 가장 좋아질 종목은 클리오 같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나요? 예, 뭐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색조 중심의 내수 중심의 회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받았다 말씀드렸는데 사업 구조가 클리오가 바뀌었나요? 사업 구조가 바뀌면서 기초 화장품이 30%나 올라오면서 히트를 치고 있어요. 특히 일본 시장에서 클리오 제품이 굉장히 곽광을 받으면서 최근에 히트를 치고 있고요. 일본과 중국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진행되면서 기초 화장품이 30% 정도 올라오고 있고 수출단도 내수를 겸비한 수출단이 30%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색조에 편중되고 내수에 편중됐던 회사가 기초가 30%까지 올라왔고 전체 매출단의 30%가 또 수출이 시작됐다는 점은 상당히 좋아지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20억 정도 났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어떤 재무 관련된 평가 방식, 그러니까 재무 평가 방식에서 셀인 아웃에서 셀인 방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2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향 매출이 티몰 글로벌과 상해법인 합산이 95억 정도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매출이 작년 대비 YOY 167%나 급증했으니까 중국 시장의 성장을 고스란히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증익 관련된 부분도 2분기가 영업이익단이 약 35억 단으로 1분기 대비 증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증익 사이클도 분명히 왔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리테일 기준으로 30%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또 코스맥스가 최근에 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클리오의 팔레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산 증가 때문에 코스맥스가 어쩔 수 없이 증자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클리오의 팔레트가 잘 팔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리오가 코스맥스의 원료 의약품을 가져가는데, 그죠?
OEM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예, 이제 예. 클리오가 새로운 제품 만들면서 잘 팔리니까 주문을 해야 되고 코스맥스가 그 주문에 대응하려고 하려면 시설을 넓혀야 됐고 네. 증자를 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의 증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클리오의 팔레트 제품 때문에 네. 증자를 했다라는 이유까지 들릴 정도로 지금 이제 클리오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당연히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화장품의 강세가 있는 클리오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주목해라. 3개 종목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코스맥스, 클리오. 도니도니님이 LG생활건강 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박 차장님의 오늘 관심 종목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하나 남은 게 아니고 바로 연우입니다. 연우. 예. 연우는 아시다시피 어디에 영향을 잘 받냐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네. 연우 매출의 대부분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도 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나 급증했고요. 전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 매출이 전년비 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LG생활건강향 매출이 전년비 57% 급증했거든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모레퍼시픽의 시장에 대한 증가보다는 LG생활건강이 훨씬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유출해 볼 수 있겠고요. 미국 메리케이 수요 증가도 이제 미주양 매출이 이제 31%나 큰 폭 증가하면서 연우가 상당히 강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적인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9.1%까지 굉장히 올라가는, 이익률까지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연우는 2분기가 구조적인 성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가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4월 달에도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4월 달에 이미 이번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 수요가 또 높아지면 유럽 관련된 부분들도 연우에 대한 업사이클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12개월 포워드 지금 아마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PER이 한 14배, 1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한 40, 50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좀 쌉니다. 근데 연우가 화장품 섹터 중에서 14배, 15배밖에 안 된다면 다소 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연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펌텍코리아가 다 주가가 좀 움직이는데 같은 화장품 용기를 하는 회사인데요. 펌텍코리아도 재무구조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연우보다는 밸류를 좀 덜 받고 있는데 굳이 연우 밸류를 못 받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에서 최근에 펌텍코리아가 한 2만 2, 3천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괜찮은 키 맞추기가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